드디어 마리 몸속에 숨어있던 악마의 힘이 마리를 지배합니다. 악마의 힘은 마리의 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M에게 몸을 빼앗긴 마리는 사람들을 공격하며 살인까지 합니다. 그런 M을 막으려는 사람들, 과연 M이 된 마리는 본인의 몸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프롬 박사 조수들에게 의문의 약물 주사를 맞은 마리는 기절을 합니다. 마리 머릿속 기억들은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햇빛도 보기 전에 차디찬 수술기구에 의해 부서지고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마리 언니 수경이 먼저 정신을 차려 기절한 마리를 깨웁니다. 이 모습을 마리 방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관찰하듯 보고 있는 프롬 박사입니다. However, soon she will find the link between memory exists and knowing when the hidden M factor, memory particles that seeped in through surgical instruments. M is capable of indiscriminate. Itself is made up of three separate personalities. First is that of the original Mary, is the personality I created in the third personality is problematic, named this riddle personality. 정신을 차린 마리는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중 악마의 힘은 마리의 몸을 차지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리는 줄이었을 때 기억을 찾게 됩니다. 누군지 이제 알게 됐어. 내 직장도 옛날 기억, 현재 네가 누군지 다 알겠어. 예지, 지석이 오빠 만난 것도, 그리고 내가 집에 찾아갔던 것도. 은희는 지석을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수경은 마리가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을 예지에게 말해줍니다. 마리는 혼자 있는 집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You're watching me, aren't you? I know you inject me. I have to talk to you. It is I injected you with a peptide solution. The fact that you have regained your current memory and your past memory. There are still things I do. Who is it? Who else is it? 마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 중 기억이 없는 악마임에 대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마리는 모든 기억을 되찾고는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과거를 되찾았다니 무슨 뜻인가? 저의 생부와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누구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박운철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운철 씨라뇨? 시침이 떼지 말아요. 박운철을 보고 있는 마리는 운철에게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지는 은희에게 마리가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네가 아니었다면 지석 씨 아마 다른 여자 만났을 거야. 그럼 마리한테 지석 씨마저 없다면 얼마나 암담하겠니? 그렇지 않아. 말이 기억 되찾았대. 일어나. 지금부터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야. 모든 기억을 되찾은 마리는 지석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한 남자는 그 여자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어. 마리는 본인을 찾아온 예지와 은희를 만납니다. 김주리로 돌아왔는데도 우리 알아보는구나. 아니, 18의 철부지로 남아있길 바랬니? 정말 잘됐다 말이야. 과연 잘된 걸까? 이 밤중에 여길 찾아온 것이 정말 내가 걱정되어서였을까? 우리들 사이에 우정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니? 한 사람이 아닌 은희, 네가 어떻게 지석 씨와 그럴 수 있니? 말이야. 우리 그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자. 내 남자를 차지했고 예진은 은희 오빠를 차지했고 은희가 너의 시누이가 되는 건가? 옛날에 떡볶이 나눠 먹던 식으로 남자까지. 말이야. 달라진 마리 모습을 본 친구들은 당황해합니다. 수경은 가족들에게 마리가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 가족들은 병원으로 마리를 찾아갑니다. 왜 모르겠어요? 캄캄한 다락방에 나를 가두고 밥을 굶겼다는 새엄마를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아버진 모르실 거예요. 새엄마가 늘 아버지 집에서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그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희가 왜 저러는 거죠? 최 박사는 마리의 아버지를 통해 마리 상태를 전해 듣습니다. 김도진은 잠을 자던 중 마리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도진은 힘들어하는 은희에게 조언을 합니다. 당분간 여길 떠날까 해. 안 갈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을 사랑했던 거고 그건 그것대로 아름다운 거야.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지석 씨를 사랑한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거 아니야. 내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분명히 나한테 있었어. 어떻게 사람이 착한 생각,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 수 있겠니? 마리는 홀로 중환자실에 격리되어 있는 운철에게로 향합니다. 다음날 운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던 박경식은 끝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 경식과는 다르게 갑자기 회복하는 박운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의사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최 박사는 마리 때문에 한국으로 온 프롬 박사를 찾아갑니다. Either a woman or girl you took with you. Did you lie to her family? I thought it would be better for them, born again, with multiple personality. I don't understand. I'm saying you can't view her by knowing M will take over her body, but memory particles. He is a being of great. 병에 걸렸던 운철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을 합니다. 아니야, 난 한 것이 없네. 난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어. 바이러스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 프롬 박사는 회의 중 마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중 악마임에 대한 정보를 의사들에게 전달합니다. of humans are the origins, techniques of creating a stronger yet kinder higher memory of another person. I am absolutely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석 체육관으로 마리가 찾아옵니다. 최근 기억 되찾은 거 정말 잘 됐어. 나도 자기 직업을 되찾은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야. 마린 지석에게 지석에 대한 본인 마음을 정리한다고 말합니다. 지석이 오빠하고의 추억이 나한테 소중한 것처럼 나한텐 오빠하고의 지난 8년이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 이미 난 잊혀졌던 사람이고 오빠한테도 과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과거 없는 현재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만 해방시켜줄게. 마린 지석에게 운철과 결혼한다는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마리와 운철 결혼 소식은 예지를 통해 은희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최 박사는 마리 아버지를 만나 마리 상태를 설명합니다. 미국의 그 밀리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의 인격 외에 23인의 인격이 공존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마리가 그런 케이스란 겁니까? 네, 그건 치료할 수 없는 겁니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리는 본인 오피스텔로 돌아와 지석과의 추억에 담겨있는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마리아, 나를 지석 오빠가 보냈던 편지들이야. 모두 제가 되었어. 본인을 위로해주는 친구 은희에게 마리는 난데없이 은희에게 본인을 버리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프롬 박사는 너무 변하면 안 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변하면 안 돼. Is a masculine being. Is it capable of love? 프롬 박사가 잠에 빠지던 그 시각 마리는 프롬 박사가 본인 방에 숨겨놓은 카메라를 찾아냅니다. 마리 몸을 차지한 M은 프롬 박사가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M은 프롬 박사를 바이러스에 감염시켜버립니다. 프롬 박사는 고통을 느끼며 M이 된 마리를 바라봅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일을 하던 박운철은 마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입니다. 오늘 약은 아니신 모양인데 얼굴 좀 볼 수 있어요? 안 끝남았어요. 곧 끝날 것 같아요. 무슨 수술이요? 간단한 중절 수술이에요. 마리, 네. 전화 끊은 줄 알았어요. 오늘은 피곤해요.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데리러 갈게요. 프롬 박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위기를 맞습니다. 프롬 박사는 불인 제자인 최 박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What makes you say that, Doc? If she has a problem, that Disease has been spread. There's nothing I can do. She is evil incarnate. 마리를 지배하게 된 M은 남성이었습니다. M은 지서에게 예지 목소리 은희가 술에 취했다며 전화를 합니다. 이거 술을요? 예, 지금 바로 나갈게요. 예지는 행사 준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M이 된 마리는 지석과 같이 있는 예지 모습을 일부러 도진에게 보여줍니다. 예지는 도진에게 본인을 왜 찾아왔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긴 웬일이세요? 은인 어디 있어요? 은이라뇨? 같이 있다고 은희가 술에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예, 씨가 전화했지 않습니까? 전화를요? M은 마리 몸을 이용하여 도진과 예지 사이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진 내가 돌아온 이후부터 씨를 자주 만났나 봐요. 막상 지서 씨 보니까 옛 추억이 되살아난 거겠죠. 우리 셋 모두에게
지석 씨는 첫사랑이에요. 네, 조금만 마시지. 도지는 애미 된 마리의 유혹에 넘어가 같이 술을 마십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석과 예지는 고민에 빠집니다. 알 수 없는 사건이 거듭되고 있어요. 마리 결혼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너무 갑작스러워요. 왠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며칠 전 병원에서 마리 만났을 때 왠지 섬찟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리 얼굴을 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석은 공포에 떨고 있는 은희와 만나게 됩니다. 은희는 자신이 겪은 일을 지석에게 털어놓습니다. 왜 그래 말이야? 너 우는 거야? 은철 씨가 이상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야? 너 지금 어딨니? 은철 씨 집이야. 내가 갈게. 내가 지금 글로 갈게. 마리야. 그렇게 하지 마라. 마린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요. 어서 나가요. 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어서 나가요. 지석은 은희의 말을 들으며 황당해합니다. 지석을 데려다준 예지에게로 애미 된 마리가 전화를 합니다. 마북는 나라. 거기 어디야? 알았어. 도진이 마리 집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본 예지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 예지에게 전화를 하는 마리입니다. 사랑이란 감정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 친구한테 내 남자를 뺏긴 기분이 어떤 건지. 술이 깬 도진은 마리 집에서 눈을 뜹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전화해줘요. 집으로 와서는 안 돼요. 재발한 것 같아요. 절망적이에요. 애매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마리는 다정해 보이는 은희와 지석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 도진은 마리 오피스텔에서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김도진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전화 받아요. 할 말 있어요. 나야 예지야. 내 말 잘 들어. 잘못됐어. 오해하면 안 돼. 정말이야. 여보세요. 프롬 박사에게 마리 상태를 듣게 된 최 박사는 마리 아버지에게 연락을 합니다. 마리 아버님, 이제부터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제가 하는 말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최 박사와 통화하던 마리 집으로 마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그 이상한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요, 연락을 꼭 주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온 마리를 본 수경, 마리 아버지, 새어머니는 마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새어머니가 마리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 문이 갑자기 닫힙니다. 마리 새어머니의 이상한 경험을 겪고는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러세요? 안 들어오고 뭐 하세요?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가니? 누가 문을 잠궈요? 마리 핸드백이에요? 예. 근데 그거 뭐가 들었나 한번 열어봐. 꺼내봐. 최 박사는 마리가 일하는 병원에 홍 과장과 만나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초능력을 갖고 있고 굳이 이 병원을 택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뇌질에 걸렸던 두 사람 박운철과 인턴한 마리와 피부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박마리와 육체적인 접촉, 키스 같은 걸 한 사람은 그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꿈의 키스인가요? 영화 같은 얘기군요. 박마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박마리와 이 병원과의 연관 관계를 알아내야만 합니다. M은 본격적으로 본인의 복수를 실행합니다. 네, 여보세요? 26년 만이군요. 여보세요, 누굴 찾으십니까? 창조한 사람, 아버지란 사람요. 당신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죠. 돼요. 여긴 장난 전화 받을 만큼 한가한 곳이 아니에요. 이것 봐요, 난 아들이 없어요.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을 텐데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6살이 되었을 테고. M의 전화를 받은 홍 과장은 본인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옛날 본인과 연애를 했던 윤정숙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네요. 홍 선생님은요? 난 늘 그래요. 별일 없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사모님도 안녕하시죠? 무전화 하신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해봤어. 한편 마리 집에선 수경이 아픈 마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을 부모님에게 전달합니다. 몰래 밖으로 나온 마리는 택시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애미 된 마리는 본인의 어머니 정숙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혈육을 2번 죽일 생각인가? 26년 전에 당신은 자기 뱃속의 아이를 죽였지. 너는 내 몸뚱이를 갈갈이 찢어놓았어. M은 정수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 마리는 기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수경은 놀라 마리를 방으로 데려갑니다. 수경은 아픈 상태임에도 마리가 은희를 찾는 것을 보며 은희를 집으로 부릅니다. 한편 최 박사는 푸른 박사의 말을 생각하며 마리의 오피스텔로 향합니다. 수경은 은희가 집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은희를 배웅하러 나옵니다. 나온 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가 왔다고 마리가 나가보라 그랬어. 누가 왔나 보네. 문이 안 열려요. 마리아. 아까 운철 씨 만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지금 네 심정이 어떨지 짐작되고 남아. 네가 마음에도 없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던 이유도 알고 나하고 지석 씨 편하게 해주려고. 울지 마라. 너를 괴롭히는 자들 차례차례 죽여 없애버릴 테니까. 애미 된 마리는 사실 은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에게 키스를 당한 은희는 놀라고 맙니다.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일 뿐이야. 너한테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여기서 나가게 해줘. 어떻게 해야지 알겠어. 난 마리가 아니야. 원하는 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원하는 건 너야. 수경은 온 집안에 문이 잠겨 당황해합니다. M은 은희를 차지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무서워. 네가 무서워. 네가 마리가 아니라면 그럼 뭐야? M의 모습을 본 은희는 도망치듯 마리 집을 빠져나갑니다. 마리 가족들은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겪고는 황당해합니다. 충격을 받은 은희는 지석을 찾아갑니다. 마리가 아프다 그랬어. 그래서 무슨 일 있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말이 같지가 않았고 뭐에 씌운 것 같았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최 박사는 지석에게 만나자며 전화를 합니다. 최 박사를 만나러 가려는 지석을 보며 충격을 받은 은희는 지석에게 알아. 지석 씨 보내고 싶은 마음 없어. 지석 씨 생각 솔직히 듣고 싶어. 나하고 말이 둘 중 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상관없어. 마리하고 나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하는지 말해줘요. 솔직히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마린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가서 마리 도와줘. 예지와 도지는 애미 꾸민 일로 인해 사이가 흔들립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를 좋아했었다는 거 알고 있어. 마리하고 함께 그 장면을 목격했어. 요? 마리가 거기 있었어요? 문제는 예지 마음속에 아직 그 친구가 나보다도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리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난 아직 결백해. 프롬 박사는 최 박사에게 마리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냅니다. 최 박사는 마리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게 됩니다. As you can see, I am not the one, or the only one. 지석은 마리 오피스텔에 있는 최 박사와 만남을 갖습니다. 한편 마리 몸을 차지한 M은 친언니 수경방을 찾아와 갑자기 화장을 합니다. 언니는 늘 엄마 같았지. 언니,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어. 언니한테는 아무 일 없을 거야. M이 된 마리는 박운철을 찾아갑니다. 받은 게 다시 걸렸어. 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 그치만 당신의 영혼은 그대로야. 최 박사는 송지석에게 M이 되어버린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를 구하려면은 자네와 내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세. 지금
마리의 육체 가운데에는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고 있네. 본래 마리이고 또 하나는 태아 때 침투한 M이라고 하는 악마적인 인자야. 그동안 그 내부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왔겠지. 지금까지 마리의 의지가 강했었기 때문에 M이 육체를 지배할 수가 없었어. 마리가 위기에 몰렸을 때 M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M 스스로가 자기 방어를 한 거겠지. 별장 사건 같은 거 말이야. 그것은 마리가 아니라 M의 위력이었지. 악마성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어. 마리와 키스했던 남자 둘이서 원인 모를 전염병에 감염됐네. 자네야말로 마리가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이고 마리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려고 할 테니까. 인물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을 생각해 보면 돼. 마리를 죽여야 한다고 했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석은 혼란스러워합니다. M은 본인의 복수를 위해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M은 운철에게 자살할 수 있는 약을 줍니다. 그렇게 운철은 세상을 떠납니다. 박운철의 죽음으로 마리는 운철이 남긴 유산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네, 제가 들어가 살아도 될까요? 한 씨하고의 추억이 깃든 집이에요. 물론 그 집은 법적으로 이제 김주리 씨의 소유입니다. 최 박사는 본인 말에 믿지 못하는 지석에게 프롬 박사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M is an unborn child. It has a male personality. Wants revenge on all targets will be the people. Hate. 도진은 회사 운영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런 도진 회사로 마리가 찾아옵니다. 운철 씨 변호사를 만났어요. 운철 씨가 저한테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병원과 집, 전 재산을요. 재산 도진 오빠가 맡아서 관리해 주실래요? 예진은 은희를 만나 마리 이야기를 합니다. 도진 씨도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게 마리한테 사로잡혀 있어. 이번에 있을 때부터 유혹당했을지도 몰라. 그럴 리 없어.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 말도 안 돼.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마. 이미 그 단계는 뛰어넘었어. 지석 씨, 너, 나,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거야. 너희가 사람의 탈을 쓴 악녀라면 그 악녀를 퇴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M과 만난 윤정숙은 예전 본인과 연애를 했던 홍현우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예,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26년 전 일을?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둘만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나한테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어떤 녀석이 우리 과거를 들춰가면서 협박을 했어요. 16년 전 옛날 일이고 증인도 증거도 없어요. 마리의 행동으로 화가 난 예진은 마리를 찾아갑니다. 왜 놀래? 나 만나러 온 거 아니야? 예지가 내가 걱정돼서 찾아온 줄 아세요? 사실은 나를 염탐하러 온 거예요. 그치? 왜 도망가? 내가 먼저 말해줄까? 대신 내가 운철 씨한테 상속받은 재산에 관심을 보였어. 우린 강가 모텔에 가서 그 문제를 의논했지. 그걸 얘기해줄까? 넌 사람도 아니야. 마리는 본인을 찾아온 예지에게 도진과 만난 사실을 고백합니다. 마리 때문에 화가 난 예지는 도진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어디 갔었어요? 다 얘기해요. 마리가 왔었어. 원철이한테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를 나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더군. 그래서요? 회사가 요즘 재정 사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새로 쓰여던 입장이라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긴 했어. 그렇지만 거절했어. 먼저 간 친구에 대한 이해라고나 할까. 예지야, 난 변함없어. 잠에 빠져있던 마리는 기사 상태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 수영과 대화를 합니다. 무서운 꿈 많이 꿨어. 무슨 꿈 꿨는데? 꿈속에서 은이랑 예지한테 내가 못된 짓 했어. 아니야. 은희도 왔었고 예지도 왔었어. 그게 꿈 아니야? 정말로 있었던 일이야? 그래, 꿈 아니야. 마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같이 변해버린 마리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최 박사를 부릅니다. 최 박사는 지석과 마리를 찾아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 나와 같이 병원에 가야 돼. 가서 검사를 받는 거야. 검사? 안에 숨어 있는 그 M의 정체를 밝혀야 돼.
M? 그놈을 너한테서 쫓아내야 돼. 마리는 지석의 설득으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마리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박마리 씨,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검사가 적인 뇌파 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영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박마리가 아닌 M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멍청한 인간들. 애들 장난 같은 짓 하지 마.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나? 왜 자네는 연약한 여자의 몸 안에 숨어 있나? 내 육체는 어디 있나? 너희들 의사들이 갈갈이 찢어버렸지. M은 본인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 속에 섞여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합니다. 마리 몸속에 숨어있던 M은 드디어 정체를 드러냅니다. 과연 지석과 최 박사는 마리를 M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상 드라마의 5부서부터 7부까지 방언미 소개편의 철수였습니다.